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당 지도부 국회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는 조각조각 내고 토막토막 낸 여러 공약들, 뭐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 심지어는 뭐 대학 수능 시험까지 쉽게 내겠다, 무슨 뭐 정권 시세 5천을 하겠다, 정신없는 소리를 매일 쏟아내는데 그대들은 이를 뒤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런 미세한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공약들에 그대들이 지금 휘말려 버렸다고. 이재명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본심을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걸 아직 꿰뚫어 보지 못했어요. 그거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예요. 덮기 위해서 매일 국민들을 계층별로, 세대별로, 직업별로 흔들어 대가지고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막 쏟아내가지고 거기에 몰입시키고, 그래야 그것이 화두가 되고 그것이 쟁점이 되게 해가지고 대장동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그 전술에 국민의힘당 지도부와 윤석열 후보가 어느 사이에 빠져버렸어. 그때마다 그것이 왜 부당한지를 쏘아서 떨어뜨려서 파쇄해야지요. 이재명이가 그날 이걸 띄우면 공격을 해가 떨어뜨리고, 그러면서도 큰 화두, 큰 담론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대. 20, 30대 취업, 직장, 뭐 혼인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 질서 체제가 어찌 되며 북한이 어떻게 되느냐,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본색을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드러내고 그래야 국가에 어떤 위기가 오는가, 이런 큰 화두를 가지고 20, 30대를 설득하는데 지금 현재로 그들들 실패하고 있어. 우선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죠.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어제 그저께 1월 10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만배 등 그 하수인 공범 일당들 5명이 재판이 있었는데 김만배가 자백을 했어요. 대장동 게이트의 처음 시작부터 설계, 진행 모든 것은 시장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랐을 뿐이다. 우리가 그 따른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것을 설계하고 그래야 지침을 내린 시장이 책임을 지고 시장이 이 자리에 서야지 우리가 왜 서야 되느냐.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그럼 이게 준현행범입니다. 이재명은 1월 10일 그날로 준현행범입니다. 이 준현행범이 어떤 소리를 한 거예요? 기자들이 오늘 법정에서 김만배 씨가 이런 자백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검찰이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야당이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빨리 특검으로 가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재명이 그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이재명이 그런 발뺌하는, 염장을 지르는 그런 말을 듣고도 윤석열 후보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야. 국민의힘당 지도자들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나라자, 이게 나라. 이런 게 대통령 후보로 당선권에 들어가 있고 경쟁 1, 2를 다투고 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 수치일 뿐 아니라 국민 수준이 이 수준에 밖에 이르지 못하는 거 탄식을 해야지.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에 그가 주범의 것이 밝혀진 이상 그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원, 권리당원, 책임당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권리당원, 책임당원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인데 여러분들이 그 구성원인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재명이가 옳게 보입니까?
이게 국제적 수치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눈에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재명을 상대하고 있는 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런 이재명이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매일 쏟아내는 그 잔잔한 이슈에 매몰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큰 것에 대해서 이재명은 무자격자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막아야 돼요. 등록을 막아. 제가 말씀드린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민심으로 이 후보는 등록해서 대통령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오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 의식을 흔들어 깨워야 돼. 흔들어 깨워. 다음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큰 담론은 어떤 것이 큰 담론이냐. 특히 20, 30대를 겨냥해가지고 이재명은 국가안보에 대해서 이런 약속, 이런 말을 내뱉었는데 요건 실종되고 말았어. 그건 야당이 이슈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한 거니까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자들은 친일파 매국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자들은. 미국이 종전선언 반대하고 있고 일본도 반대하는데 일본이 반대하는 것만 쳐들어가지고 윤석열 후보 등이 이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건 친일파고 매국노라고 얘기해. 태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지요.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종전선언의 그 개념을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그거를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당 지도부 이준석, 특히 이준석 젊은이들이 이걸 설명을 해야지. 소상하게 종전선언이 왜 위험하다 하는 걸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이재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작권은 즉시 환수해야 된다. 즉각 환수해야 된다. 지금 어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극초음속. 이건 음속의 10배인데 평양 근교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 서울에 1분 안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도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전부 핵 개발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이게 전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일인데 가령 이것이 오는 위험성,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이 위험성,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위험이 휩싸이고 있다는 이것을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지도 않고 따라서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 이 순간 이후에 이런 담론,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라고 왜 단정해야 하느냐? 왜 종전선언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냐? 종전선언 대신에 평화협정으로 가야 하는데 평화협정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 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지금 환수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다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돼. 한미동맹이 왜 필요하며 전작권 환수는 이 단계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설득을 해야 할 그런 엄중한 시기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민의힘당 지도부와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전술에 말려들이고 말았습니다. 작고 미세한 공약에 따라가다가 큰 거, 그는 대장동 게이트 현행범이다. 대장동 게이트 현행범이다.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럼 국가적 수치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친북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 연속된다고 한다면 국가에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젊은이들에게 설파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